안녕하세요. 저희는 그린브릿지 팀입니다. 저희 팀원은 이제 정진우, 저, 그리고 백준현 팀장님이 있고요. 강수민 팀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성북구 공정무역 프로젝트로 그린브릿지라는 이름을 선택을 했는데요. 성북구와 세계를 잇는 그런 의미에서 이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될 거고요. 일단 저희는 설문조사를 돌렸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1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주로 이제 대학생 계층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대는 18에서 34세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뭘 물어봤냐 이게 중요하겠죠. 저희는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공정무역 제품에 대해서 대부분 전혀 모른다는 답변이 나왔고요. 어느 정도 아는 비율도 매우 적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물어본 거는 이제 이런 공정무역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물었는데요. 그 공정무역 제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매 경험으로도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식 부족이 이 행동 변화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무역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는 주민들에게 무엇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공정무역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역시나 교육 및 홍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무역이 긍정적인 인식이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 저희는 투트랙으로 두 가지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교육 및 홍보와 이제 가격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프로젝트를 이제 성북구의 공정무역에 대한 상품을 세 가지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공정무역을 하는 상품에 대해서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슬로건은 다음과 같고요. 공정무역 지속 가능한 내일 성북의 비전 이게 슬로건이고 그 옆에는 저희가 만들어낸 성북구 공정무역 인증 마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팜유, 꿀, 설탕 생산의 환경적 영향을 이제 주민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인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을 이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주짜리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을 해봤는데요. 1주차에는 지속가능한 소비의 개념 및 필요성, 그래서 이제 1주차에는 주민들에게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소비란 무엇인가, 공정무역은 무엇인가라는 이제 개괄적인 것을 교육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팜유, 꿀, 설탕에 맞춰서 왜 이런 세 가지 품목들이 어떻게 공정무역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주차에는 공정무역의 개념과 이점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공정한 노동 조건과 환경 보호를 준수하는 제품 생산을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상인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차에는 공정무역의 이점과 실천 사례를 배움으로써 다른 이제 지역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정무역 인증 마크가 성북구 공정무역 인증 마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음식점과 상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 공정무역 제품을 이용하는 곳에 이제 인증 마크를 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상인 참여 유도를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및 이제 유통망 확대를 위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정무역 마크에 대한 이용을 위해서는 지역 상인의 의견이 수렴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저희가 리빙랩 단계에 가면은 그것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보 및 커뮤니티 참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성북구의 공식 인스타그램과 계정과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학생들에게 그리고 지역 상인들에게 어느 정도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청년층 대상으로 했는지를 여쭤보자면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작은 성북구 내지만
청년층부터 시작해서 성북구 내부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전국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로도 이 변화가 이어지기 위해 하기 위해서 청년층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함과 동시에 지역 상인들에게도 교육 프로그램을 줘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팀 사부작입니다. 공정무역 가계 현판 제작을 통한 공정무역 소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솔루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부제의 페어런치도 기억해주세요. 먼저 저희 팀이 어떤 과정을 통해 솔루션을 도출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 솔루션과 현실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 회의를 거쳐 공정무역 제품 소비에 관한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낮은 접근성입니다. 소비자가 따로 검색을 통해 판매처를 찾아보지 않는 한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어느 곳인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낮은 접근성은 공정무역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와 없는 소비자 모두에게 공정무역 제품 소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됩니다. 두 번째는 공정무역 제품 소비 경험이 일회성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젝트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 후속적인 공정무역 제품의 구매로까지 연결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토대로 저희 팀은 실질적인 공정무역 제품 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사부작은 공정무역 제품 소비의 지속성에 초점을 맞춘 솔루션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인 소비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됩니다. 저희는 최종 솔루션으로 두 가지 활동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공정무역 폐업 카페 현판 부착 사업입니다. 공정무역 제품을 소비하거나 판매하는 가게임을 알리는 현판을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입니다. 현판 부착의 목적이 공정무역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있는 만큼 직관적인 텍스트를 사용하여 시안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현판에 추가적으로 QR코드를 삽입하여 공정무역 제품 소비의 의미와 성북구 내의 다른 공정무역 폐업 카페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QR코드를 통해 소비자는 쉽고 빠르게 관내의 공정무역 카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의 공정무역 상품에 대한 소비가 또 다른 공정무역 상품에 대한 소비로 또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현판 부착과 관련하여 상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직접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상점에서 공정무역 폐업 카페 현판을 매장에 부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주셨고 현판 부착에 관하여 사장님들의 긍정적인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솔루션은 성북구 주부 서포터즈 활동입니다. 이때 주부는 남녀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주부를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10명 정도 모집하여 공정무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주부 서포터즈는 매주 활동 과제를 수행하면서 공정무역 제품을 직접 소비하고 체험하며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부는 실질적인 구매력이 있는 대상이면서 지역 내 다양한 커뮤니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각자 속한 커뮤니티를 통해 미칠 수 있는 잠재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서포터즈의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서포터즈의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어런치입니다. 페어런치는 페어 트레이드를 의미하는 공정무역의 페어와 페런츠를 조합하여 만들어 본 것이고요. 주부들의 서포터즈 참여 의사를 알아보기 위해 간단히 포스터를 만들어 가수요 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가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성북군의 주부들의 긍정적인 서포터즈 참여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페어런치의 활동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의 활동 기간을 고려하여 서포터즈 활동 기간은 8월 한 달로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대면 활동은 총 3회, 나머지는 비대면 활동으로 구성하여 서포터즈들이 자율적으로 시간을 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 대면 활동에서 공정무역 교육을 실시하고 간단한 체험을 함께하면서 서포터즈와 팀원 모두 이야기를 나누고 친밀감을 쌓을 기회를 만들어 추후 비대면 활동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비대면 활동은 중년층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어플인 밴드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성북구 폐업카페 탐방, 가치소비 기록, 공정무역 식재료 활용을 통한 나만의 레시피 소개 등 매주 주어지는 활동 과제를 수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두 가지 솔루션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저희 사부작 팀은 공정무역 현판을 제작하는 것과 페어런츠 활동을 주관하고 서포터즈 활동 내용을 인스타그램 홍보 계정을 통해 업로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서포터즈 페어런츠는 서포터즈로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본인이 속한 커뮤니티에 직간접적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공정무역 페어카페 현판과 서포터즈 활동의 홍보 효과는 성북구와 성북구민들이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며 성북구 내의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담론 형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담론은 공정무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적 확산을 통해 공정무역 소비 흐름이 성북구 내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 팀의 솔루션의 사회적 파급력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의 솔루션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한번 써보았는데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지표를 작성한 것이므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공정무역 인식 개선 서포터즈 선행 사례를 보면 대부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페어런츠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조금 더 공정무역 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집니다. 이제 성북구 지역에서 공정무역 관련 서포터즈 활동을 저희는 조금 보완해서 지속성을 강화하는 활동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북구 내의 공정무역 카페 현판 부착을 통해 공정무역 제품의 접근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주부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성북구민들의 공정무역 카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으로 공정무역을 기반으로 한 성북구 내의 주부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성북구 관내의 로컬 페어 카페는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성북구에서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소비와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남슐랭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저는 팀장 오경국이고요. 총 5명 팀원이 신동주, 안조천, 이지훈, 이효원 이렇게 총 5명의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집중했던 부분은 공정무역이란 과연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였는데요.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생산자가 더 나은 조건에서 무역을 함으로 인해서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소비 생활을 통해서 세계의 빈곤 해결에 기여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진 것이 공정무역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를 사실 현실적으로 확립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공정무역의 시스템 자체의 문제를 살펴보자면 생산자가 사실 가격 프리미엄을 통해서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데 이러한 가격 프리미엄들이 생산자에게 다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공정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특정 지역에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라던가 작황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서 공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결국에는 공정무역 제품의 높은 단가를 형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성북구 관 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성북구 관 내에는 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또 공정무역에 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해 봤는데요. 먼저 성북구 저희 관 내에는 다른 서울의 지역들에 비해서 부족한 관광 인프라가 있습니다. 또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두 번째로 시민들의 공정무역 자체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요. 따라서 매장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카페 설국에 직접 방문을 해서 인터뷰를 해본 경우 과거에는 이제 공정무역을 통해서 들여온 설탕으로 쿠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다가 성북구에서 관련 지원 활동이 끊기면서 관련 단가가 맞지 않아서 판매를 중지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요. 성북구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 도움이 되는 특징이 있는데 성북구 관내에 굉장히 많은 대학교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런 대학교에서 특히나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소비자층을 확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사실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는 개인이나 소규모 프로젝트로는 개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따라서 저희는 성북구의 관광지 문제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결을 하면서 동시에 매장을 관광지 주변에 있는 매장들을 홍보할 수 있게 된다면 결국에는 관광객의 유입이 저희 공정무역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로 변모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공정무역 제품 판매의 지속성을 늘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이름은 페어슐랭 프로젝트인데요. 공정무역의 페어과 그 미슐랭의 슐랭을 합쳐서 페어슐랭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는 공정무역 제품으로 만든 식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만들게 되었고요. 저희 프로젝트 내용으로는 먼저 공정무역 로드맵을 만들게 됩니다. 공정무역 로드맵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성북구 내 관광지와 그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공정무역 제품 판매 매장들을 홍보를 하게 되고요. 좀 더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저희 추가로 노션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제작한 뒤에 이 로드맵이라던가 다른 공정무역 교육 자료 같은 다양한 콘텐츠들을 홍보를 해서 소비자들의 유입을 쉽게 만들 예정입니다. 또 저희 초기 사용자의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인데, 프로젝트를 보고 방문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던가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7월부터 8월 초까지는 이제 매장과 대학교 학생회들의 다 컨택을 완료를 해서 프로젝트의 기반을 완성할 예정이고, 8월 말까지는 실제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예정입니다. 9월부터는 저희 이제 피드백을 최종적으로 수용을 해서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저희 노션이라는 웹사이트를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국어로 제작을 할 예정이고, 저희 프로젝트에 관해서 소개하는 내용, 그리고 공정무역 교육 자료, 또 공정무역 아까 말씀드렸던 로드맵을 통해서 상점별 구체적인 정보를 보여주고 관광지나 주변 매장 현황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저희 추가로 댓글 기능을 활용해서 사용자들이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나갈 계획인데요. 저희 페어슐랭 프로젝트에 여기 보시면 QR코드 지점에 저희 원래 로드맵이 들어갈 예정인데, 이 QR코드를 인식을 하시면 저희 웹사이트에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페어슐랭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로드맵을 사용을 해서 단순한 줄거리 형식으로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공정무역 제품이 어떤 것인지 메뉴나 이런 매장의 외관 등을 일러스트나 사진의 형태로 소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흥미를 돋울 수도 있고 좀 더 유입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저희 노션의 장점으로는 좀 더 SDG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이제 댓글 기능을 활용해서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진행이 가능하고, 페이퍼리스라는 특징을 통해서 좀 더 친환경적인 프로젝트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노션 자체가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도 굉장히 편한 상황이고 이용자분들의 부담도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는 저희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다국어 제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성북구 관내나 국내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로 성북구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매장의 매출이 늘어난다면 장기적으로 공정무역 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매년 또는 매 학기 OT 자료에 저희 프로젝트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층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공정무역 홍보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저희 관광슐랭팀 프레젠테이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U공무원팀 발표를 맡은 김강현입니다. 저희는 축제 내 공정무역 부스를 발표 주제로 선정하였는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크게 주제 선정 개요와 구체적인 세부적인 구현 방안,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네이우 팀과 송구 공무원 팀으로 각각 분별되어 있었는데, 공정무역 홍보 부스와 공정무역 제품 플리마켓 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되어서 통합하여서 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공정무역 부스를 진행하고자 한 이유는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ODA 관련 동아리 내부 인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조차도
공정무역에 대해서는 개념은 알고 있지만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구매나 제품에 대한 인식은 저조함을 알 수 있었고, 저희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라면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소비는 더욱더 저조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해당 행사를 통해 SDGs 4번, 9번, 11번 그리고 12번의 가치하에서 소비자들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공정무역 제품 홍보, 그리고 성북 구민들의 지역 행사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네, 부스 구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정무역 개념 자체에 대한 홍보로 OX 퀴즈나 교육 자료, 게임, 체험 등 행사의 성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하여 콘텐츠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정무역 플리마켓으로 마찬가지로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제품군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구성은 행사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현재 컨택 중인 행사인 성북구 문화바캉스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컨택 중인 성북 문화바캉스는 8월 첫 주 성북문화재단 주관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입니다. 어린이와 가족들을 주요 타겟인 행사로 야외 물놀이 행사라는 부산의 고려에서 부스를 구성하였습니다. 가까이 대서 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첫 번째는 물놀이 컨셉에 맞춰서 페트병을 재활용한 물총을 활용한 코너입니다. 여름날 야외 물놀이라는 행사 특성상 음료 페트병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였고, 이를 재활용하면서 공정무역에 대한 홍보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사에서 나오는 빈 페트병을 가지고 오면은 이를 물총으로 만들어주고, 그 물총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기하는 방문객들은 홍보 자료나 지옥의 통학로 팀의 게임 등 다양한 컨텐츠를 확인하면서 물총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네, 이후 방문객은 물총을 활용하여서 공정무역 관련 OX 퀴즈를 풀게 됩니다. 정답을 맞춘 방문객들은 사은품을 받게 되고, 우측의 플리마켓 부스로 이동하여서 제품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페트병 같은 경우는 라벨지를 제거해서 재활용할 예정이고, 뚜껑 같은 경우는 업사이클 업체인 플라스틱 방앗간에 기부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네, 우측에서는 공정무역 플리마켓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 행사 특성상 핸드타월, 건과일 그리고 건식류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현재 각 업체별로 최소 20%, 최대 50%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받은 상황으로, 결제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진행, 그리고 수익금은 전액 기부 예정입니다. 기부처 같은 경우는 아직 협의 중에 있어서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저희는 해당 코너를 통해서 지역 내 공정무역 제품 소비를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한 번이라도 공정무역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면 추후 공정무역 제품을 지속적으로 소비할 의사가 있다는 논문을 기반으로 지역 내에서 공정무역 제품 소비를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정무역 제품의 가장 높은 걸림돌인 높은 가격 또한 상대적으로 인하된 행사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특성상 조금 더 소비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저희는 현재 총 5개 업체의 납품을 승인받은 상태로 다양한 제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이 중 카페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 행사 특성에 적합하지 않아서 연간은 제외하는데 카페 2곳도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지표를 통해서 저희 부스의 성과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방문객 수입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1회 행사 방문객이 총 500명이라는 통계를 확인하였는데, 저희는 전체 방문객 중 20%인 100명을 대상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개념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제 부스 체험 만족도, 그리고 인식 제고 여부 파악인데, 단순한 QR코드를 통한 설문조사보다는 행사 특성에 맞춰서 변두광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부스가 종료되는 포인트에서 발생했던 변두광들을 이제 퀴즈나 아니면 이렇게 투표식으로 넣음으로써 부스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지속성입니다. 앞서 언급된 컨텐츠들 같은 경우에는 유동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QR코드를 통해서 현장의
현장 부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지만 추후 이제 다른 활동에서도 계속 이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행사의 성격 및 대상에 맞춰서 행사의 성격이나 참가자들에 맞춰서 다양하게 변경하여 진행이 가능하며 추후 어스파이어 외래지구, 행성대지구, 그리고 9월에 있는 9월 그린 아나바다 장터 등 다양한 행사에 유동적으로 참여하고 행사 성격에 맞춰서 변경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북구 공정무역 코스 성북막을 발표하게 된 페어럴 베러 팀의 정연서원입니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저희 팀명은 공정무역의 키워드인 페어를 활성화시켜서 더 나은 지역 공동체를 형성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지었고요. 네, 우선 팀이 결성되고 1차 멘토링이 있기 전까지 저희 팀은 우선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서 성북구 내 상당한 공정무역 카페나 제로웨이스트 샵 혹은 공정무역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북구 내 시민들의 인식과 실제 이용이 정말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1차 아이디어인 공정무역 오디오북 제작, 또 공정무역 자판기의 개선을 통해서 뭔가 프로모션 수단으로 사용해보자 혹은 스탬프 투어를 한번 성행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아이디어를 좀 더 정착시키는 과정 속에서는 저희가 좀 더 투어를 중심으로 성북 공정 여행을 투어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1차 멘토링 이후에 저희가 피드백을 수용해보니 저희는 초반에는 오디오북 제작을 목표로 했었지만 오디오북 제작을 하자니 너무 삽입할 때가 마땅치가 않고 만약 삽입을 한다 한들 종이책에 하게 되면은 좀 더 추가적인 환경 오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는 앱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앱을 제작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는 소비문화의 주 세대라고 생각하는 MZ세대를 타겟팅을 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목적으로 성북구 관내에 있는 MZ세대들 즉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투어에 들어갈 코스에 있는 일부 지역들을 좀 직접 탐문해보고자 조이 신설선을 기준으로 접근 용이한 장소 및 장소 탐문 인터뷰를 진행해보았습니다. 네, 설문조사에 관해서 좀 더 말씀드려보자면 6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약 13일 동안 성북군에 소재해 있는 대학생분들께 실제로 고려대, 국민대, 성신여대 등의 대학생분들께 질문을 드려본 건데요. 먼저 공정무역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가에 관한 질문에 관해서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기는 했지만 실제로 사용해보신 분들은 3명에 이르러서 상당히 현저히 낮은 비율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거리와 정보면에서 접근성이 좋지 않다라는 30%의 답변도 있었는데요. 그럼 만약 저희가 이 접근성을 좀 낮출 수 있는 좀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앱을 제작한다면 사용하실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90%의 동의로 정말 사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만일 저희가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동의하고 계시고 또 이런 접근성을 낮춘다면 사용하실 의향이 있는 것을 보아 저희가 만약 진짜 이 앱을 제작한다면 사용하실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여행 코스 어플 트리플을 벤치마킹을 하기로 했고 실제로 저희는 아직 앱 제작 단계 전이라서 트리플 내에 실제로 코스를 지정해보는 단계도 가져보기도 했고요. 또 저희가 MZ세대를 타겟팅하고 있기 때문에 MZ세대는 특성이 뭔가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세대라고 생각을 해서 힐링, 체험 이 2가지 코스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만으로는 앱을 제작하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내에 있는 코딩 프로그램 동아리와 협업을 해서 공정무역 코스 어플을 제작하기로 했고 또 성북구 내에 거주하시는 외국인이 많다는 특성을 고려해서 코스 설명을 하는 오디오 기능을 외국어도 포함을 해서 교내외 유학생분들과 협업을 해서 하는 걸로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를 관련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사전조사를 통해 장소를 줄인 후 교통 지리적 연결성을 중점으로 하나의 코스를 예시로 개발하였습니다.
성신여대 입구에서 출발하여 우이신설선을 중심으로 제로 웨이스트샵, 공정무역 제품을 취급하는 카페 등을 방문하는 힐링 코스입니다. 처음 소개할 장소는 성신여대 입구역 인근의 순환지구라는 제로 웨이스트샵입니다. 가장 주목해서 봤던 순환지구의 특징은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 중이라는 점이었는데요. 저희 팀은 이러한 요소를 컨텐츠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블류 보드게임 종류의 미션이 존재하는 것처럼 리필 스테이션에서 건과일 소량 구매하고 인증하기에 맡은 미션을 앱내 보상과 함께 구현한다면 코스 이용객들의 흥미와 동기부여 유도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장님과 인터뷰를 간략하게 진행하였는데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바느질 클래스와 도자기 수선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스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가게들의 이용객이 증가한다면 정기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사회에 보다 지속가능한 주민주도적인 액션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활동가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동네 책방이자 카페인 호박이 명불책입니다. 성북 기후행동 네트워크와 같은 주민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으며 잘 알려진 용기내 프로젝트를 가게의 주요 포장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코스 활성화를 통해 주민 커뮤니티가 어플 이용자에게 홍보되고 잘 관리된다면 주민 커뮤니티의 MZ세대의 비중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공정무역을 향한 마지막 여정은 페어카페 듀얼 로스터즈입니다. 공정무역 원두를 사용한 홈 바리스타 클래스를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공정무역 원두를 집에서도 소비를 할 수 있게 유도하여 공정무역 원두 소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제가 PPT에는 포함하지 못했지만 향후 실행 단계 진입 시 코딩 동아리에 협업하여 8월 첫째 주까지 약 3주의 시간을 코스 추가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할 예정이며 이 어플 론칭과 동시에 리빙랩 종료 시점인 9월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개발자 외주 최저 단가가 5에서 60만 원 정도로 확인되었는데 대학 개발자 동아리의 경우 협의를 통해 50 이하의 가격으로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보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와 대면 홍보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것이기에 100만 원 이내로 예산 책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정무역과 SDG 12번과 관련된 장소를 추구하여 코스를 업데이트할 예정이고 이러한 어플 개발을 통해 저희 팀은 성북구 공정무역 여행이 기존 관광이 가지는 빠른 소비 성향 및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며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여행의 가치를 제고하여 흥미롭기까지 한 여행 코스를 통해 성북구의 매력 또한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통합만 모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내용별로 파트를 나누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공정무역센터인 페어라운드는 성북구의 공정무역 홍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대 재학생인 저희가 해당 기관을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될 정도로 인지도가 부족합니다. 또한 공정무역은 왠지 어렵고 부담스럽고 멀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북구 관내 공정무역 판매소 현황 자료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해당 자료는 엑셀 파일로 서울시 공공기관 포털에 올라와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한 번만 갱신되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희는 공정무역 RPG 게임 성북에서 공정무역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를 기획했습니다. 저희 게임은 교육용 스토리라인 및 퀘스트를 통해 공정무역 관련 정보를 자연스럽게 담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퀘스트 완료를 목표로 하여 적극적으로 학습에 임하고 퀴즈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점검 가능합니다. 특히 메타버스 플랫폼인 잽을 활용하여 혁신적이고 지속적인 게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게임 맵은 성북구 관내에 있는 공정무역 가게들로 구현을 해서 네이버 지도와 연동을 하여 해당 가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정 시간 이상 플레이를 하거나 피드백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향해서 공정무역 제품을 전달하는 이벤트도 계획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 내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 비율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서 영어, 일본어로 자막 번역을 진행한 뒤 향후 다양한 언어의 자막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선행 연구로 게임 매체의 교육적 효과,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
공정무역 제품의 구매 의도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세 연구 모두에서 저희 프로젝트의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활용한 저희 제안의 차별점입니다. 페어라운드의 다양한 공정무역 프로그램 대부분은 오프라인 활동들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무역 자체에 관심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직접 방문해야 하는 활동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광명시 공정무역 교육 프로그램 사례 역시 오프라인 활동으로 이루어진 점을 확인했습니다. 온라인은 시공간적 제약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봅니다. 또한 저희 기획은 공정무역 기업뿐만 아니라 영세 가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링크 연동과 이벤트를 통해서 단순 제품의 체험이 아닌 실질적 사용과 구매를 유도합니다. 저희는 많은 대학교가 위치해 있는 성북구의 특성을 반영해 성북구 소재 대학생을 타겟층으로 삼았습니다. 대학생들은 온라인 기기 사용에 능숙하고 평소 게임을 즐기기에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높으며 효과적인 플레이와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잽은 맵 생성이 쉽고 간단하며 다양한 기능과 게임을 제공하고 특히 링크만을 클릭하여 가입 없이 모든 기기에서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게임의 스토리는 평범한 성북구 대학생이 메타버스 성북구로 가게 되며 현실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각 가게 맵들의 퀘스트와 퀴즈를 맞춰야 한다는 내용으로 즐겁고 재미있게 공정무역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 플레이 영상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영어와 일본어도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궤도타운이랑 비슷하네요. 이렇게 공정무역 교육에 관한 퀴즈도 맞출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홍보 방안입니다. 참고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스센 뉴스코리아 공식 블로그나 성북구청 홈페이지 등 기관들의 공식 채널, 에브리타임과 같은 대학생 커뮤니티, 학교별 메일 등의 연락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각 학교별로 1명 정도의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소속 교로의 홍보 및 경험 공유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때 서포터즈에게는 활동 인증서 및 봉사시간 제공으로 활동을 제고할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네이웃 공무원팀의 물놀이 행사와 추후 이루어질 대학생 대상 행사에서 홍보지와 체험부스 운영을 통해 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잼 내에서의 현금화 가능성입니다. 현재 잼 내에서는 현금을 충전하여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게임에서 얻은 가상화폐를 현금화하는 기능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측에 문의해본 결과 가상화폐 정상 기능을 올해 말에 오픈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능이 활성화된 후 공정무역 가게와의 협력을 통해 게임 내에서 얻은 가상화폐를 포인트로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구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 게임 특유의 무한화 확장 가능성을 줄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만큼 맵의 확장과 다른 플랫폼과의 연계가 용이하고 영어나 일본어 외에도 다양한 언어 버전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이나 학교, 공정무역 센터에서 공정무역 교육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품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정무역 가게 중 대학가에 위치한 가게들도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게임을 성북구 관광 상품으로서 활용하여 오프라인과 연계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수출 가능성입니다. 만일 저희가 기획한 프로젝트가 성북구 내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면 우수 사례의 하나로서 지역 발전에 관심도가 높은 해외 각국에 이를 수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임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매체의 장점을 활용한 공간적 제약의 극복, 그 다음 무한화 확장 가능성, 상품화 가능성, 자기주도적 학습 그리고 홍보에서의 장점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대 효과를 정량적으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플레이어 수는 100명 이상, 플레이 시간은 일정 기간 동안 20분 이상, 학습도는 100점 이상,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4점을 목표했습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플랫폼,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이를 측정할 것인데요. 먼저 구글 폼, 그 다음 패들리상의 가게 방명록을 연동시키고 마지막으로 게임 퀘스트의 정답률을 통해 이를 히스토그램으로 도출하여 게임의 유의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산 계획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문항을 쓰셨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북구 공정무역 서포터즈 기획안을 주제로 발표할 노유진 한다희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다음과 같고
차례 살펴보신 이후에 바로 서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기에 앞서서 현재 성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정무역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한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북구에서는 공정무역센터 페어라운드를 두어서 공정무역 프로젝트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공정무역센터에서는 크게 공정무역 홍보관, 그리고 교육관, 공정여행 이 세 가지를 테마로 공정무역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 제품을 전시, 홍보하고 공정무역이란 무엇인가를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공정여행 프로그램, 테마여행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 테마를 주제로 시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효과가 실질적으로 시행이 잘 되고 있지만 여기서의 뭔가 한계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의 범위가 약간 다양성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일회성 또 체험형의 프로그램이 많아서 단기적인 프로젝트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본 결과 서포터즈가 이것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서포터즈는 성북구에 지속가능한 공정무역 커뮤니티를 실현하기 위한 청년 조직으로서 저희가 제안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실현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레퍼런스로 가져온 것은 첨단융합학부 서포터즈입니다. 이 첨단융합학부 서포터즈는 서울대학교에 신설된 학부 대학 내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로서 사회공헌팀, 학술 멘토링팀, 행사팀, 홍보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서포터즈 교육 및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총장과의 대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내용에 대해서는 이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북구 공정무역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홍보팀, 사회공헌팀, 기획팀 총 3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보팀의 경우에는 디자인 및 SNS 운영, 사회공헌팀의 경우 정기 및 단기 봉사 기획, 기획팀의 경우 성북구 내 공정무역 관련 축제 및 행사 기획을 맡게 됩니다. 모집 대상은 20대 이상 30대 미만의 청년이며 각 팀장 3명, 총 24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한 달이고 대학생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과 공식 SNS 계정에 공고를 올린 후 이후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활동 기간은 총 11개월이며 수료 조건은 성과물, 출석률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것은 저희 서포터즈의 대략적인 타임라인인데요. 2, 3월부터 7, 9월까지가 실질적인 프로젝트 실행 기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 세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교육 같은 경우에는 공통교육과 세부교육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교육에서는 크게 강연과 그리고 현장학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교육의 경우에는 SDGs 1에 대한 개념 그리고 공정무역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파타고니아와 같은 공정무역 관련 기업을 초청하여서 서포터즈 팀원들에게 관련된 정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북구 공정무역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해당 활동을 심화 탐색하고 해당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부 교육의 경우 팀별 특성을 살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홍보팀의 경우 마케팅 및 자체 콘텐츠 제작 교육, 사회공헌팀의 경우 자원봉사 매뉴얼 교육, 기획팀의 경우 공연예술 기획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팀별 워크숍과 실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사실 서포터즈가 선발된 이후에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안으로 저희 공정무역 실험실을 진행하면서 성북구 공정무역에 이런 내용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을 가안으로 작성한 것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팀의 경우에는 성북구 공정여행 홍보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겠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북구 홈페이지와 SNS 계정을 개선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사회공헌팀과 기획팀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회공헌팀의 경우에는 현재 국제공정무역기구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봉사활동들 중에서 이 팀이 진행할 봉사들을 골라서 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공정무역 관련 교육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기획팀의 경우에는 흩어져 있는 성북구 공정여행에 대한 정보를 통합한 상품을 제작하거나 성북구
성북구에서 현재 비활성화되어 있는 공정무역 안의 기획안을 활성화시키는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가 저희 서포터즈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서포터즈 메이커 저희의 타임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셋째 주의 경우에는 기획안을 구체화하고 7월 넷째 주부터 8월 첫째 주에는 해당 기획안을 성북구청에 건의하여서 강연 장소 및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8월 둘째 주부터 8월 셋째 주 사이에는 저희 서포터즈를 함께 이끌어 나갈 서포터즈 팀장단을 모집하고 8월 넷째 주에는 교육 세션 강연자 초빙을 확정 지은 후 8월 다섯째 주부터 콘텐츠를 제작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서포터즈는 성북구 공정무역의 사회적 가치를 장기적으로 지속시킨다는 점과 청년층이 단순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KFT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고려대학교 보건환경영어과학부 2학년 학생들로 팀원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여기에 써놓진 않았지만 저희의 프로젝트명은 공정한 나비 효과입니다. 뒤에서 또 나오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여러분 목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기소불력 물시 어인이라는 한자 성어를 들어보셨나요? 네, 바로 밑에 뜻이 나와 있는데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정무역 이 프로젝트를 처음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공정무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사실 정말 무지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공정무역을 권유하거나 그러니까 요청해서 될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바로 공정무역 생활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정무역 생활을 이렇게 실제로 원래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 뒤에도 사진들이 있거든요. 공정무역 티를 사서 입어보기도 하고 매일 아침에 공정무역 커피를 티백을 타서 먹어보기도 하고 시험 기간에 공정무역 간식들을 먹어보기도 하고 당연히 불공정무역 제품들은 배제를 하고요. 그런 생활을 약 한 달 동안 진행을 하면서 느낀 점들과 이런 결과물들을 일기로 너무 자세하게 읽지 말아주세요. 일기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험들을 녹여서 어떻게 저희가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였는지 조금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공정한 나비 효과 나와 있죠. 저희가 이제 책자를 만들기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쓴 일기들을 토대로 책자 형태로 뭔가 이야기 책을 만들 예정입니다. 저희가 어떠한 것들을 느꼈고 실제 공정무역 생활을 해보니까 성북구에는 이러한 한계점들이 있고 근데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대학생들인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메시지를 담은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책자에 대한 내용과 서술 동기와 서술 방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서술 방식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책자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을 때 이게 사실 딱딱한 책이면 재미가 없잖아요. 저도 책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딱 받아들였을 때 이 책자가 어떠한 형식이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받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또 똑똑한 친구 한 명이 너찌 효과라는 거를 말을 해주더라고요. 너찌 효과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약간 뭐 해라, 공정무역 해라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해봤어. 약간 이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면서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너찌 효과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2학년이죠. 젊기 때문에 밈 중독자로서 이런 트렌드, 유머들을 책자에 녹여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완전 예시 페이지 하나 정도만 만들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책자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책자를 만들기만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지가 문제가 되겠는데 저희가 일단 오프라인과 온라인 형태로 이 책자를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오프라인으로는 저희가 팝업 스토어를 여는 것이 아니라 발로 찾아서 뛰겠습니다. 대학교들을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근처 역에서 저희 공정무역 제품 한번 맛보시고 저희 책자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권유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또 저희 고려대학교 내에 봉사 동아리가 있는데 외국인 분들에게도 조금 전달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다른 팀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인터넷 매체를 좀 활용해서 충분히 홍보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한 것들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책자의 결론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를 전달을 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책자를 읽으면서 독자들이 나도 매일 아침에 커피를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커피향 슬슬 맡으면서 약간 분위기를 타고 뭐 이런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정도의 결론으로 사람들에게 권유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책자를 전달을 함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책자 마지막에 단순한 QR코드를 삽입을 해서 성과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건 200명 이상에게 이 책자가 전달되어서 실질적으로 읽게 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약 80%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팀장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프로젝트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바와 같이 6월, 7월에는 공정무역 일기를 작성해봤고요. 이어서 책자 완성을 7월 달에 끝내고 8월 중반까지 부스 운영 준비를 완료한 후 3일간 다음 대학 3개의 대학에서 부스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후 온라인 오프라인 배포를 하고 9월 초에는 설문 결과를 정리하고 최종 성과 보고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역할 분담입니다. 이와 같이 프로젝트의 역할을 분담해 보았는데요. 사실 모든 프로젝트의 준비를 다 같이 하지만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각각의 담당자를 정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예산안입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점이 변했고 또 현재 여러 한계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변동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제 100페이지 분량의 책을 집필하려고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책의 인쇄 비용의 문제도 있고 이제 뭐 대학생들이 긴 글보다는 짧은 글을 더 선호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한 20페이지 정도의 책자를 제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변동사항은 팝업 스토어 대신 팝업 부스를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팝업 스토어가 장소가 부족하고 대여 비용이 높아서 직접 찾아가는 팝업 부스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용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현재 있는 한계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8월 넷째 주가 이제 개강하기 전이라서 저조한 유동인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유동인구가 높은 대학가를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고 근데 이후에도 집계된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개강 후에 추가적인 부스 운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건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결론 페이지가 안 보이는데요. 저희는 궁극적으로 이제 최대한 친근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하면 공정무역을 더 많이 알릴 수 있을지도 고민했고 또 사람들이 더 많이 공정무역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저희 그리고 우리 모두의 프로젝트가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되어서 또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고대합니다. 이상입니다.